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한정원입니다. 제가 이 클라우드 관련 MS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지금 SK 주식회사에서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목을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례로 본 MS 설계 및 구현 이렇게 잡았더니 굉장히 거창하더라고요. 거창하고 이걸 15분 동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목 잘못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사례, 가장 유명한 아마존닷컴의 사례를 가지고 또 많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버거하시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데브옵스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에서의 가장 큰 특징 요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사례가 가장 마이크로 서비스 사례 중에서 베스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살펴보면 아마존 사례를 통해 갖고 두 가지 데브옵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요 그림이 이제 아마존의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는 데스스타라고 하는 그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 좀 오래된 그 있잖아요. 행성 폭파하는 거.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 갖고 데스스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그림을 통해 갖고 그 아키텍처적인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고인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SOA MSA 특징이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서비스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린 것처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안에 사실은 MSA라고 하는 건 구현체로서 하나의 어떤 구현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서비스로 집합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소아는 한참 전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러면 서비스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좀 더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분 그 아마존에서 12년 다니고 책 한 권 내셔갖고 베스트셀러 됐어요. 저는 저희 CNC에서 19년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책이 유명해갖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내용이 이 아마존의 그 서비스를 보면서 거대한 레고로 만든 로봇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거대한 로봇인데 레고 블록 같다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 뭐가 좋죠? 레고 블록 하면 어떻게 보면 레고 모듈이라는 게 재사용성 가능하고 그다음 확장 가능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존닷컴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고 블록을 만드는 팀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닷컴 CTO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투비 피자 팀이라고. 그러니까 그 피자 두 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팀이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게 레고 블록, 마이크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율적인 팀은 뭐냐면 여러분 뭐 애자일 팀, 스크럼 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획자나 개발자, 그 다음에 테스터, 그 다음에 뭐 고객까지 같은 팀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같은 팀으로 묶여져 있어갖고 애자일 팀, 스크럼 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크로스 펑셔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팀들이 모여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도 높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빠르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빠른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팀이 만든 그 결과물이 마이크로 서비스 레고 모듈이 되고 이 레고 모듈로 이런 큰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데브옵스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마존닷컴의 CTO가 이런 말을 합니다. You built it, you run it.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팀이거든요.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팀이 별도로 있고 운영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매뉴얼하고 운영팀한테 딱 던져주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 모듈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대체 가능한 모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팀이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거대한 로봇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의 하나의 페이지인데요.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 피처 팀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이 각각의 자율적인 팀이 이런 서비스 기반의 이 화면 UI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한 몇 년 전에 그 컨퍼런스에서 11.6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닷컴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그 서비스 하나하나가 계속 바뀌는 게 11.6초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한 그 K무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아는 쇼핑몰 업체는 배포 주기가 이 11.6초가 별거 아닐 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3일에 한 번씩 배포를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시스템이 바뀌는 거하고 11.6초마다 아까 그 서비스하고 바뀌는 거는 굉장한 비즈니스 애질리티의 차이점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계속 11.6초마다 바뀌는데 사람이 계속 보통 이제 빌드해갖고 배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아마존에서는 아폴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같은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한 거에 이제 자동화겠죠. 그래서 자동 빌드를 하고 CI/C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동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빌드, 유닛 테스트, 정적 분석, 배포를 거쳐갖고 배포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빌드, 자동 배포, CI/CD.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환경들을 데브옵스 인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16.6초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옵스 조직에 의해서 데브옵스 인프라를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11.6초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얼렁뚱땅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데브옵스적인 조직하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아키텍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타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 이거 아마존닷컴도 이런 아키텍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이런 그림으로 자기네 아키텍처를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딱 보면 저도 이게 맨 처음에 그림 봤을 때 이게 뭐 우주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서비스 기간에 호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있어 보이는데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적인 MSA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의 시스템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만든다고 해갖고 우리가 모노리틱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UI가 있고요. UI가 있고 서버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 CBD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서버 시스템 가는 한 덩어리지만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있어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지금 각각의 서버 시스템들이 여러 개의 경계 없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호출을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조인이라고 해갖고 많은 쿼리를 써갖고 쓰게 되는데요. 얘를 그러면 서비스로 구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프론트 쪽 분리를 하기 시작하고 서버 쪽에 아까 경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띄워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낼 때 완벽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마존에서 독립적으로 배포를 하면서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DB를 전체적으로 다 수정한 다음에 서비스가 배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아까 아마존닷컴의 그런 애질리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런 구조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소아의 특징은 이렇게 저장소를 별도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장소가 다른 저장소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가 남의 저장소를 다이렉트로 호출하지 못하게 어떤 걸 통해 갖고 호출해야 되냐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만 호출할 수 있게 이런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독립적인 저장소와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배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장소도 예를 들면 여기는 오라클을 쓰고 여기는 SQL을 쓰고 여기 같은 경우는 NoSQLDB, 몽고DB 같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자율적인 DevOps 조직이 요 안에 인터페이스만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내부 구조들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폴리그랏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랑 데스스타 아까 그 그림이랑 아키텍처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좀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돌려봤습니다. 타원형으로 돌리면 제가 좀 무식하게 이게 좀 이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딱 들어가면 멋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자 이렇게 각각의 저장소하고 서비스하고 같이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호출 관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비스하고 저장소가 이렇게 별도로 떠져 있고 호출 가능의 관계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 호출하는 요런 그림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한참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아까 그 그림을 통해 갖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독립적 배포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저장소는 각각 격리되고 API 통해서만 호출돼야 된다. 요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저장소가 별도로 다 쪼개져 있고 각각의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 REST API로 호출한 것뿐만 아니라 큐를 통해 갖고 이제 비동기 호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REST API로 호출하다 보면 의존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존성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동기 호출,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 호출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어떤 아키텍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아키텍처적인 요소나 비동기 메시징적인 요소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도메인 중심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K무크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